디프런트.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 분석했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기업 대신에 나를 넣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 현재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석좌 교수라는 저자는 이 책 디퍼런트는 경영서를 가장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지침서라고 말하고 있어. 동일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차별화의 존재를 발견해내려고 한다는데, 우리는 배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정관념들을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네. 저자가 정보 전달의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파워포인트적인 방식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거하면서 핵심만 남기는 방식이 있고, 현상의 복잡성은 그대로 놓아두고 관찰자의 시선만 이동시키는 시선 바꾸기 방식이 있다고 해. 마케팅이란 기업과 실제의 사람이 만나는 공간에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문제는 실제의 사람들은 기업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에너지바 시장에는 현재 60여 개의 브랜드가 진출해 있고, 소니는 워크맨이라는 브랜드로 200개가 넘는 제품을 출시했고, 음악 플레이어 시장에서는 10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데, 카테고리 내에서 브랜드와 제품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품들 간의 차이는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전문가들만 제품들 간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데, 1980년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의 대형 병원들이 처음으로 환자의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야. 이는 병원의 투명률을 높이는 획기적인 시도였다는 것. 그런데 병원들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은 가능한 받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하나 실험적인 임상치료나 난치병 진료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안정적인 진료만을 추구함으로써 병원들은 점차 차별성이 없는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지. 최근에 발표된 대학 평가 보고서에서도 평가 항목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야.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지프는 거칠다라는 이미지를, 닛산과 토요타는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 그러나 20년 동안 거칠다와 신뢰성이라는 상반된 두 특성이 자동차 브랜드를 평가하는 필수 항목이 되었고, 이 외에도 연비, 안정성, 승차감 등이 추가되면서 스포츠 유틸리티 시장은 꾸준히 평준화 현상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야. 세단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전에 볼보는 실용성과 안정성으로, 아우디는 스포티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 하지만 오늘은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친근함, 즐거움, 활동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런 모든 현상이 시장 조사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이지. 자동차 기업들이 소비자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야. 분명한 사실은 차별화는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야.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설문조사에 집착하는 태도는 가급적 멀리하는 편이 좋다고 하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다른 분야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지.
차별화란 불균형의 상황을 더욱 불균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 그래서 대다수의 접근 방식은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더욱 평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나 극소수의 접근 방법은 강점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더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야. 무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들의 질서를 자율 조직 시스템 또는 사전 조율 없이 협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적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자신의 바로 옆에 구성원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과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수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 능력을 오늘날 기업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무리를 따라서 이동하려는 경향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욱 상대방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 경계는 흐려진다는 것이야. 결론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 차별화라는 말은 기존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의미하는데, 기존 카테고리 내부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외부에 존재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고 해. 선수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육상 경기에서는 다양성이 필요 없지만, 비즈니스의 경우 경쟁을 위해서 핵심 무기가 차별화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 기업들의 제품 확장을 하는 것은 경쟁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접근 방식이라고 하네. 유사 제품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실질적인 차별화가 사라지게 되면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 그래서 다른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고정관념, 뒤엎기, 엉뚱한 가치를 선보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경쟁 무리에서 탈출하라고 해. 그래서 말하는 게 역브랜드, 일탈 브랜드, 그리고 적대 브랜드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역브랜드는 거대한 흐름에 맞선다는 것이야. 기존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삭제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젯블루 항공에서는 기내식 서비스를 없애고 비즈니스 클래스도 없애고 티켓 할인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이야. 대신에 전 좌석을 최고급 가죽 시트, 개인용 LCD 위성 TV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수많은 배너 광고를 보게 한 대형 포털 사이트와 다르게 구글은 백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야. 단순함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검색 스피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념일에는 로고와 모양이 거기에 맞는 기발한 형태로 바뀌는 것 등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었다는 것이야. 기존의 부가가치들 대신에 새로운 가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 불친절한 브랜드이지만 뜨는 이유가 있는 이케아를 예를 들어서 배송도 안 해주고 조립도 직접 해야 하지만 매장에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다가구 시설도 있고 밝은 매장과 식사가 가능한 카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소비자의 심리는 복잡하고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지.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 적은 것을 통해서 더 큰 만족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야. 인앤아웃버거는 소비자가 찾아오게 한다는 브랜드인데, 메뉴는 오직 6가지뿐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고 해. 모든 메뉴는 냉동이 아닌 신선한 채소로 하고 손님의 주문에 따라서 특별한 형태로 기존의 메뉴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고객들은 당신들이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고 하네. 역브랜드는 카테고리라는 평지의 언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해. 역브랜드는 처음부터 경쟁자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모방 브랜드들이 일구어내지 못하는 진정한 차별화의 이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일탈 브랜드. 소니의 연구팀이 만들어낸 로봇 강아지가 있는데 가사일을 도와주는 로봇이 아니라 아이보라는 이름으로 애완견 로봇을 출시했다는 것이야. 1999년에 출시된 아이보는 소비자들이 로봇의 카테고리가 아닌 애완견의 카테고리에 넣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 기계적으로 작동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야. 고집스런 강아지라고. 아이보는 로봇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바꾼 일탈 브랜드라는 것이야. 또 다른 일탈 브랜드의 예로서 하기스가 있는데 기저귀를 출시하면서 팬티 카테고리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야. 그리고 스와치도 세계의 시계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브랜드로 손꼽히는 스위스 시계. 디자인의 팝아트를 접목하고 계절별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고 부티크 매장과 스와치 전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결국 일탈 브랜드는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자기들이 내놓은 제품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야.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도록 자극을 한다는 것이지. 스포츠 음료와 과일 맛 주스는 성분 그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해. 그런데 우리는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찾고 아이들에게는 과일 맛 주스를 준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와 일반 초콜릿바는 열량면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등산을 갈 때에는 초콜릿바 대신에 에너지바를 챙긴다는 것이야. 그리고 안티 마케팅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는 적대 브랜드가 있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든 말든 관심 없고 언제나 전투적이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매장 밖으로 쫓아버리고 단점도 그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적대 브랜드와는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적이 된다는 것이야. 미니 쿠퍼의 예를 들었는데 미니 쿠퍼는 뻔뻔하고 도도한 마케팅을 했다고 하네. 크기가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답니다. 그리고 커다란 스포츠 유틸리티 지붕 위에 미니 쿠퍼를 올려놓은 광고도 있다고 해.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에게 심리적인 부조화를 계속 강화하면서 자동차를 타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미니 쿠퍼라고 말해. 레드불 음료수도 있고 빵에 발라먹는 발효식품인 마마이트, 독일 슬리퍼 브랜드인 버겐스탁은 싫으면 그냥 떠나세요 라는 마케팅이라고 해. 슬로건도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 그래서 소위 명품 브랜드가 경제적인 기준으로 소비자를 양분하듯이 적대 브랜드는 경제와는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계층을 나누면서 성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야. 당신에게는 안 팔아라는 브랜드인 베이딩 에이프. 1993년 영 캐주얼 브랜드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해. 우선 모든 제품을 한정 판매만 한다는 것이야. 매장 찾기도 힘들고 한 사람 앞에 하나만을 판매한다는 것.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살 수도 없다는 것이야. 홀리스트는 오직 마른 체형의 10대들만을 위한 옷을 팔고 있는데 매장 실내 조명은 어둡고 시끄럽고 벽에는 도발적인 10대들의 사진이 가득하다고 해. 할리 데이비스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용감한 라이드를 위한 오토바이라는 것. 결국 오늘날 소비자들은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브랜드를 더 열광한다는 것이야. 결론적으로 디퍼런스는 승자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이야. 친숙한 환경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대신에 그 어떤 새로운 자극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 너무 익숙하면 지는 거다. 지나친 친숙함은 무감각을 초래한다는 거야. 그러나 치열한 경쟁은 도토리 키재기가 된다는 것. 변화와 자극, 차별화 모두 우리의 삶에 신선한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차별화도 별 의미 없는 차별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차별화가 있다는 것 생각하라고 하네. 거꾸로 읽는 경영학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세상 경영법은 2%의 아이디어를 말해. 2%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를 삐딱하게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도 가치가 있는 시도라고 하네. 비즈니스 세계에서 차별화는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해. 그래서 비슷하면 지는 것이라고 하네. 하얏트 호텔 같은 혼다처럼 생긴 이런 거는 지는 거라고 말해. 그리고 자료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지나친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든다고 해. 그래서 경쟁하는 환경은 카테고리 구성원들을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혁신의 3가지 방법은 경쟁하는 무리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라고 해. 너보다 잘난 나를 만들려고 애태우지 말라는 것이지 싶네. 그리고 2번째 혁신은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소비자 계층을 분열시키라는 것이야. 명품이 돈으로 분열시키듯이 아까 일탈 브랜드 싫으면 떠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서는 모두에게 100점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지 싶네. 혁신은 변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로봇을 애완견이라고 소개하는 것, 기저귀를 팬티라고 바꾸는 것처럼 시선 바꾸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지. 혁신은 차별화의 출발점이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해. 그래서 미래의 아이디어 브랜드는 이야기하면서 차별화가 필수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 차별화는 전술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틀이라고 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긍정적 일탈, 희귀성의 가치를 말하네. 풍요와 과잉의 세상에서 여백과 침묵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브랜드라야 한다고. 그리고 거대한 아이디어의 실천으로 사소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차별화는 일탈이자 변화라는 것. 그래서 보고, 듣고, 분석하고, 흡수하고, 인정하는 태도로 소비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통찰력 그 이상이라고 마무리하네. 친숙함은 곤란하다는 말, 편안한 것 찾지 말라고 하는 것, 여백과 침묵의 가치,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거하면서 핵심만 남기는 정보 전달 방법인 파워포인트적인 방식, 그리고 현상의 복잡성은 그대로 놓아두고 관찰자의 시선을 이동시키는 시선 바꾸기. 요 대목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서 안녕.